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본 현장들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갔다 왔을 때 모델하우스들 이렇게 좀 가서 보고 왔고요. 일본 건축 현장을 또 이렇게 제가 되게 기회가 돼가지고 일본 건축 현장을 봤는데, 토요일 저녁에 그냥 편하게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제가 처가가 일본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 여름 휴가는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지금 3년째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제 둘째 애도 얘가 이제 태어나고, 얘도 이렇게 많이 크고, 얘는 큰애입니다. 네, 둘째 아들인데, 아버님이 큰애, 얘가 얘 많을 때 마지막으로 보시고 못 봤어요, 저희가. 네,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얘가 태어났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비행기 표가 딱 열리자마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 표를 땡겼습니다. 같이 공항을 가고 했는데,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보시면은 공항이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빈 공항에서 마스크 쓰라고 누나가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딱 4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감격에 상봉을 했죠. 스시를 먹으러 갔습니다. 네. 스시로라고 회전초밥집이에요. 근데 한 접시에 100엔, 우리나라 돈 뭐 1000원 2000원 하는 집이어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일본 갈 때마다 먹는 음식점입니다. 네.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건축 현장부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모델하우스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현장부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장 보시면 제가 일본에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 걷기예요. 그냥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막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만 찍어도 공부할 게 많고, 현장들이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부분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고 있고, 여기는 3년 전에 갔을 때는 빈 땅터였거든요. 3년 전에 갔을 때는 빈 땅터였거든요. 네, 근데 3년 만에 오니까 이런 새 집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네, 공유 자전거를 딱 빌려가지고 이걸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공유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이렇게 동네를 구경하면 이게 최고의 투어입니다. 이거 2시간인가 탔는데 400엔, 4,000엔인가? 4,000원, 5,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 한 현장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그 동네의 한쪽에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는 현장이 딱 나왔어요. 이제 현장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편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기초한 거 보시면은 얘네도 되게 낮은 기초를 해요. 보면은 깊은 기초도 아니고 철근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줄기초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이제 매트로 때리고, 요 지금 이렇게 솟아 있는 부분들이 벽이 올라타는 부분이에요. 한 200 간격으로 보니까 기초를, 또 배근도 보시면 단배근입니다. 그냥 한 층으로, 슬라브가 아니고 줄기초를 하기 때문에 뭐 복배근 할 이유가 없죠. 네. 단배근이고 다 잘 묶어놨죠. 네. 200이기 때문에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묶었습니다. 75%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레벨 표시하는, 레벨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 레벨 바? 네,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지만 레벨봉. 맞습니다. 네. 에드워드 킴님 감사합니다. 레벨봉. 네, 요게 이제 그 타설 레벨을 표시해 놓는 부속인 것 같아요. 네, 현장이 깔끔하게 기초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런 부속 같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부속 같은 거, 요런 거 보시면은 좀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가세를 잡아주는 거를 저희는 그냥 그 공구리 못을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클램프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야리가다, 규준틀, 실도 이렇게 다 잡아놓고, 뭐 우리나라 건축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와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건 이 헌치 부분이 이렇게 사선 접는 거, 이거 우리나라 주택 현장에서는 흔하게 잘 못 보는 거였는데, 도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 접고 보통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접잖아요. 일본 현장에는 이걸 다 이렇게 보면은 헌치로 사선으로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30명, 제 라이브 스트리밍 역사상 최대 접속자 수입니다. 다음은 또 이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 헨리선님, 제 라이브 스트리밍 최초, 이거 뭐라고 하죠? 아, 슈퍼챗 12,000원. 감사합니다. 오,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열심히 또 방송 해볼게요. 사진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규준 툴도 다 잡혀 있고, 여기서 한 15분 그냥 가만히 서서 봤어요.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 기초만 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조금 옆으로 가보니까, 텃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양할 땅인 것 같아요. 건축회사에서 팔고 있는 주인 없는 땅인데도 보시면 깔끔하죠. 여기 맨홀 2개 딱 묻혀 있고 가스며 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딱 경계에다가 이렇게 일본 담은요 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얕고 그냥 메쉬 철망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무슨 뭐 주물 철 만들고 막 나무 비싼 거 막 깔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담장 쌓기도 하고. 근데 일본 현장들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요 메쉬로 된 그냥 제일 저렴한 울타리가 돼 있고 옆집 다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낮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 블럭에 안에 보면은 레미콘 조금 타설해서 얘 잡아놓은 정도예요. 이거 이제 저번에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요게 이제 그 경계 표시예요. 우리나라 말뚝 있잖아요. 빨간 말뚝. 그 표시가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점으로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빼박이죠. 네. 여기서 이제 못을 딱 박아서 여기서 실을 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오른쪽은 이 지금 화분 있는 집 땅이고 요 딱 경계에서부터 안쪽으로 분양하는 땅에 이 담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 부러우면서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딱 뒤를 돌았는데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집이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YKKAP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현관문인데요. 네, 일본 회사고 일본 분들 되게 많이 공급하는 회사예요. 중목 구조였습니다. 요게 이제 임시 전기, 계량기, 그리고 시스템 비계입니다. 다 비계가 시스템 비계로 돼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이제 바로 옆에 그냥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다 분진망이 돼 있었어요. 자, 들어갔더니 1층에 이렇게 합판 바닥이 쳐 있고요. 여기 1층입니다. 2층이 아니고요. 1층이고 보시면은 중목이라서 이렇게 굵은 부재들이 많이 있고 여기 이제 글로렘 같이 보이는 커다란 보도 이렇게 위에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2층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총소리 나고 탕탕탕 하는데 말소리는 안 들리고 딱 소리만 들어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들어가서 콤프 소리가 조용해지면 2층에 이제 인기척을 들려줘서 사람이 왔다는 걸 좀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하고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좀 사진도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멈추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콤프기 계속 돌아가고 총소리 계속 나고 뭐 이렇게 제가 말을 걸 타이밍이 안 날 만큼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화장실도 있죠. 이 조그만 틈에 이 현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일본 현장 한번 보고 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좁아 터져서 뭐 어디 현장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이런 커넥터들 있잖아요. 나무랑 나무가 만나는 부분들을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내진 철물들이에요. 제가 이제 북미식 경목주택에서는 심슨 스트롱 타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철물들 쓰는데 일본은 이제 자체적인 목조주택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규격도 자기네 규격이 있고 또 이런 철물들도 또 이제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들은 다 있어요.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이런 철물이 다 있었고 이렇게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2층에서 이제 막 작업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요게 이제 콤프입니다. 콤프가 조그만해요. 이게 탱크가 좀 커야 에어가 좀 있고서 나중에 한참 쓰고 탁 돌아가는데 이게 탱크가 작으니까 계속 돌더라고요. 네,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눠서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한국에서 주택 건축하고 있어요. 잠시 현장 구경해도 될까 했더니 흔쾌하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장기하 닮았었습니다. 장기하 닮았고 제 또래였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그 현장에 그래도 목수였거든요. 목수팀이면은 보통 한 현장에 최소 3명이 있어야 현장이 좀 돌아가요. 네. 한 명 자르고, 한 명은 팀장님은 이제 총 쏘고 붙이고, 또 한 명은 팀장님 옆에서 이제 조수로 도와드리고. 3명이 있어야 뭔가 좀 대기하는 시간이 없이 척척척 일이 되는데, 위에 딱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작업도 다 혼자서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이랑 말씀 나누는데 일본의 대부분의 현장이 그렇게 혼자 일하는 현장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굉장히 처음에 의아했다고, 그렇게 하고도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 집들은 보시면 다 중목이 많잖아요. 근데 이 중목은 아시다시피 얘네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목구조 주택 짓듯이 현장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다 이제 프리컷으로 도면에 따라서 공장에서 다 잘라서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현장에 가지고 오면 그 도면 보고서 그냥 순서에 맞춰서 딱딱딱 넣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날 와서 이 골조를 할 때는 막 크레인도 오고 4-5명이 와서 한 방에 다 때려박고 철물 부속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사람이 그냥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레싱 테이프도 붙이고 한 사람이 이거를 쭉 다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이렇게 안쪽에 그 압출법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50mm 짜리였습니다. 50mm인가 40mm인가 아무튼 얇은 거 한 장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단열에 막 엄청 목숨을 걸지는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딱 보시면 이거 어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딜까요? 안녕하십니까 PD님, 최고 금액 갱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오늘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데 감사합니다. 화장실 맞습니다. 네, 똥간입니다. 똥간. 토일에 맞습니다. 네. 일본은 볼일 보는 데랑 씻는 데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침에 누가 볼일 보고 이제 씻을 때 동시에 할 수 있고, 누가 앞 사람이 먼저 볼일을 봐도 한국식 화장실이면 이제 냄새나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씻고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똥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변기가 여기 딱 놓이는 자리고요. 요 폭이 한 1000이 안 돼요. 1000이 안 되고 네, 한 900 정도, 800, 9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가득 차는 그 정도의 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변기 내려가는 배관이, 그리고 이렇게 창틀 후레싱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빳빳한 그런 되게 두꺼운 그 후레싱 방수지였습니다. 창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되게 부실해요. 한국 우리나라 창이나 뭐 독일식 패시브 창이나 이런 것처럼 PVC 창을 거의 안 쓰고, 대부분 지금도 저런 금속 재질의 알루미늄 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경기도 그냥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도쿄 자체가 부산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 단창이에요 지금. 요걸로 겨울에 그 냉기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네, 밖에서 안 보이게 불투명 창으로 네, 화장실 창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외부, 지금 이 창의 외부입니다. 이렇게 다 프레싱 테이프를 다 붙여놨습니다. 네, 일본이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추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코타츠 상 밑에 이렇게 전기로 보온하면서 이불 덮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난방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반신욕을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게 저녁에 자기 전에 몸을 이렇게 노곤노곤하게 녹여주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추우니까 그 추운 상태로 그냥 샤워만 하고 자기는 좀 추우니까 하루 동안 피곤했었던 피로를 이제 좀 풀어주면서 또 뜨끈한 물에 한 20분 30분 앉아 있으면서 몸을 이제 좀 회복을 하고, 그 온기를 가지고 이불 속에, 두꺼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덜덜덜 떨면서 내려오고, 약간 이런 그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 난방 방식에는 꼭 굳이 반신욕 욕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엄청 따뜻하잖아요, 보일러 때문에. 그런 또 어떤 주거 환경이랑 그 목욕 문화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구나.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이게 아마 오버플로우용 비상용 배수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나면 그냥 퍼 담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이제 신경 쓴 집은 오버플로우 대비 작은 배관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뭘까요? 아까 화장실에 있었던 벽에 합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메모지를 꽂아 놓으라는 곳일까요? 이거는요, 블로킹입니다. 블로킹. 수건거리를 이렇게 박아 놓을 수 있는 그 블로킹이에요. 반대편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합판이 또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휴지거리용 블로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나라 목조주택은 북미식이어가지고 이렇게 2x4나 뭐 2x6나 이런 걸 걸어놓는데 그냥 일본은 이렇게 합판을 그냥 2장 딱 붙여놓더라고요.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문을 딱 여기 열면은 일본 집들은 이렇게 항상 복도가 있어요. 네. 집에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의 위치는 항상 거실이랑 주방이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설정을 해둡니다. 네,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님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오줌 물소리가 나거나 뿌직뿌직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서로 되게 민망하잖아요.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저 안쪽에 제일 거실이랑 주방이랑 먼 쪽에 넣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너네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찍은 사진인데요. 물 먹은 바닥입니다. 네. 아마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골조를 할 때 비가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물 먹고 지금 썩었죠. 네. 그냥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말리면은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물 먹은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비가 안 맞으면 좋지만 비 맞는 거가 굉장히 무슨 어떤 하자 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근데 뭐 안 맞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맞아도 말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사진인데요. 일본도 별로 기밀하진 않구나. 네, 그냥 대충 붙여넣는구나. 네, 보세요. 기밀하진 않죠. 이제 막 여기다 막 폼을 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데, 네, 이런 거 보면서 일본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철물류, 네, 그러니까 가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진이 이게 90도 직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좁아지거나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세를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그런 철물들이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2층 화장실 똥배관 내려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서 얘네들 그래도 꼼꼼하게 잘한다 했던 건 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배관을 요 각재를 대서 거기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은 거 보면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폼을 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하시는데 네, 이런 거 보면서 꼼꼼하게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철물류 네. 짜맞춤 방식으로 넣어놓고도 거기다가 또 철물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철물 보시면 이 피스가 그 일반 십자 피스가 아니고 이 사각무늬 대가리 그 피스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뭐 별 피스라든지 육각 피스라든지 이제 좀 이제 강도가 센 부재를 쓸 때는 그런 피스를 쓰는데 네, 모든 피스가 지금 다 그렇게 되게 두껍고 강도가 높은 철물류여가지고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많죠. 네, 요 가세도 또 잡아주고 수직으로 하는 것도 또 잡아주고 지금 얘는 이제 요 보랑 이 걷어도 또 잡아주고 철물 천국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못 박은 이 간격을 보십시오. 네. 간격을 보세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못 박는 간격입니다. 지금 뭐 자대고 박은 것처럼 아주 일정하죠. 뭐 OSB 박을 때도 보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표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딱딱딱딱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탕탕탕탕 한 뼘 안에서 적당히 충분히 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띠철물도 층간에 잡아주고 또 이제 보가 만나는 부분에서 잡아주고 일본 나무도 쪼개지는 거는 우리나라랑 똑같구나. 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아까 바닥 밑이에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골조를 다 세우기 전에 비가 한번 들여친 게 안 빠져나가고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먼지 한 톨 없고 깨끗한 현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제 일본은 이제 자기들 규격이 있어가지고 910에 18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조주택은 1220에 2440으로 4피트, 8피트 간격을 가는데요. 근데 일본은 900에 1800.
우리나라 석고보드가 36 석고보드가 900에 1800이잖아요. 딱 한 사람이 들기가 적당한 조그만 그 석고보드인데 그게 아마 일본 규격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또 보시면 자스 등급이 있고 하판이 24mm예요. 네, 바닥 하판이 우리나라는 18mm 쓰는데 일본은 24mm를 기본으로 쓰고요. 역시 바닥에도 또 철물 봐가지고 그냥 보이는 데는 다 철물 봐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거는 이 못 박은 이 간격이랑 이 촘촘한 걸 보세요. 네. 이렇게 촘촘하게 거의 쌍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딱 바로 옆에 짝짝이 이렇게. 네. 이거 보면은 참 이런 거는 그냥 시방대로 다 지켜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자스, 찐 자스 나무를 이렇게 봤습니다. 일본 농업 이게 농산업 제가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인증한 그 우수한 목재에 찍어주는 등급 표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실러입니다. 네, 이제 기초 콘크리트의 그 습기를 이 나무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두꺼운 그 부재를 쓰더라고요. 네. 요 위에다 나무를 얹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앙카거든요. L앙카 8분의 5인치 이제 쓰는데 훨씬 두껍습니다. 두껍고 길이도 지금 이게 이제 중목이기 때문에 엄청 두꺼워요. 요게 지금 이제 다루끼 정도 두께거든요. 지금 30mm, 38mm 정도 되는 그 두께 목재인데 이 두께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네. 볼트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김신혜님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경쟁하듯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 첫 슈퍼챗 주시는 분들 너무나 제가 이름 한 번 더 봐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을 나와서 또 맞은편에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미장을 해놨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크랙을 유도하는 데를 만들어놔서 여기에 크랙이 안 가게끔 아마 피니셔도 돌렸을 겁니다. 이 정도에 깔끔하게 나오는 거면 요거에 딱 아시겠죠? 네, YKK AP 그 베나토 도어. 일본은 베나토 도어 많이 써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 이제 가격이 확 뛰어버리죠. 네. 요거는 이제 구경하는 집 같은 분양 다 만들어 놓고 옆에 땅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양하는 집으로 요 빈 땅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면서 이제 카포트라고 일본은 이런 공간을 카포토 그러는데 깔끔한 차고고요. 네, 여기 다 이렇게 다 기단부랑 프레싱 처리 깔끔하게 돼 있고 이렇게 미장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오밀조밀하면서 깔끔한 게 일본의 어떤 그런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건 요 위에 벤트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환기가 되는 건데 벤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오밀조밀 조그맣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막 여기 다 벤트 다 뚫어나가서 이제 숭숭숭 바람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아마 요 면적도 아마 일본 그 규격이 있을 거예요. 요 전체 이 처마 면적에 얼마만큼을 뚫어라 그런 게 있을 텐데 생각보다 벤트 구멍이 작아가지고 좀 눈여겨봤고요. 익스트리어 자재는 일본은 거의 90%는 요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얘도 세라믹 사이딩이죠 지금. 요 나무 무늬로 보이는 것도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나무 무늬 세라믹 사이딩이고 또 보여드리면 다 이것도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지금. 이게 다 같은 동네에서 제가 조금 최근에 지었을 법한 좀 깔끔한 집들만 찍은 건데요.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아까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자전거를 타고 또 동네를 이렇게 신나게 다니면서 이제 집들을 봤습니다. 모델하우스 간 것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